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 경제적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 될 텐데, 국민연금 제도가 다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고,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된 연금 개혁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국민연금 개혁이 있어야 되고 국민 전체 연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 이슈에 관련돼서 문제를 접근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의 하나가 돼버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즉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이나 혹은 다른 연금 제도의 개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관점에서 붙인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는 아마 개론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국민연금의 현황에 관련돼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노후에 관련된 제도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들의 숫자가 대상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직업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민간 직업연금으로서 사학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 직업연금하고 사적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연금 개혁도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전체 연금 시스템의 하나의 백업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보장 체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시스템, 국민연금 제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금 고갈에 관련된 재정 안정화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그 지배 구조와 운영 시스템이 사실상 저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력이 크게 증가해서 자본시장의 국민연금 의존도는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거시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주주권의 행사로 인해서 민간 기업의 실적이 저는 국영화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지배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10조29대 적용이라든지 대표소송제 제도는 민간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정치 경제적 환경에서 개혁이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 연금 퍼주기라든지 혹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연금제도 개혁들은 전체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오히려 위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위기 전환은 굉장히 촉박한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근로기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실질 근로기간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가동 안전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주기적 개혁이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고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고 시초지수 코드의 적용을 임의화해서 민간 주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있어서는 특히 거대 기금의 독점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조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본의 연금개혁과 폴란드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의 가입기간을 연장한다. 즉 보험료를 더 오래 걷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직업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 중에 하나는 합계 출산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74로 합계 출산율이요. 우리나라와 대단히 상반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있고요. 불란서에 있어서도 프랑스에 있어서도 연금 개혁안이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도 합계 출산은 1.84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0.7대에 에서 계속 하락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층 노후 보장 시스템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연금의 성격,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스마르크의 패러독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89년에 독일의 평균 수명이 45세인데 비스마르크는 당시에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0세에 연금을 받는 숫자는 아마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비스마르크의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가 단순한 복지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또 정치인들의 국민연금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점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은 사적연금과의 비교를 했을 때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험료가 적게 거쳐도 급여는 항상 지급돼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종신형이다. 사적연금에서는 할 수 없는 하나의 제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력 보장이 되고요. 상속이 불가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일찍 죽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그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속도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는 사적연금과 대단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는 혹은 균형 밸런싱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축의 성격은 사적연금으로, 보험의 성격은 국민연금의 성격으로 우리가 명확히 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최근에 2,200만 명이고 국민연금 기금은 900조 원.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이러한 제도를
단순히 국민연금 뭐 공단 이사장에게 뭐 실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뭐 부초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단순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험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수급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률은 42%로서 아직 국민연금이 보다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은 현재 보험급여 상태에서 보험료를 걷는다면 적어도 30%의 보험료율을 걷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연금 개혁은 매우 심각하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연금 급여를 부담할 근로자 세대, 소위 부양자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19.4입니다만은 1960년대가 되면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훨씬 많은 그러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청년들이 참여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과거에 보통 25세에 그 연금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30세 넘어서 연금 가입을 하고 있고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독신 가정이나 미혼 비혼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연금 구조에 급여 구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평균 수명이 소득 계층별로 대단히 다르다라는 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20%의 평균 수명 85세고 소득 하위 20%의 평균 수명 78세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연금 수급 기간에 있어서는 무려 6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관심을 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연금 급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적 라이프타임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 점차 노인들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의 요양비화되는 요양비화되고 있고요. 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문제보다는 건강보험의 문제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형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최대 적립기금은 1778조 정도 5차, 4차 재정 재계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규모는 대단히 우리 경제에 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기금이 모여짐으로써 우리 경제에 자금의 쏠림 현상 혹은 불균형 배분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큰 후생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 개혁안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많은 그 다른 발제자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재계산위원회 주요 정책 제안이 보험료율을 올리자, 한 18% 정도까지 보통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만들어 놓자, 고갈시키지 말자 하는 관점하고요. 보장성을 강화시키자. 현재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이건 거꾸로 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감수하자.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자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제도 역시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재정 안정보다는 거꾸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따른 아, 급여의 확대와 한편으로는 보험 재정을 잠재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원인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하다는 인식,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이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 또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이 양호하다는 인식,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국민연금 논의에 깔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그들의 논의 사항은 급여제도를 개선시키고 기초연금을 내실화하고 가입제도를 개선하자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재정을 안정시킬 것이냐, 고정성을 강화시킬 것이냐에 관점을 맞춰야 되고요. 국민연금을 금융정책이나 사회정책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에게는 금융정책일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사회정책이죠. 그래서 개인들에게 국민연금이 오히려 고수익 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심각한 그 정책의 목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오히려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득 분배 제도냐 소득 역분 제도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국민연금 제도가 소득 비례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은 국민연금 기금이 보다 기본 소득, 기초 소득을 강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관련 내용으로서 공적직업연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있고요. 여기 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보조금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전반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20년 충당 부채죠. 미래의 부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부채까지 하면 1,000조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시급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경제적 이슈로서 국민연금의 지배 구조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적으로 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근로유인을 대단히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관련 소관부처를 현재 보건복지부의 관점에서 고용노동부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형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생노동청, 영국의 디파트먼트 포 워크 앤 펜션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제도는 복지제도라기보다는 노동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제도는 뭐냐? 복지제도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제도라고 정의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 정책과 근로유인을 고려한 거시적 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초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 50조까지 보고 있는데 OECD 경제 보고서가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서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구비력을 인상해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혹은 그 퍼퓰리즘에 의해서 정부 예산이 부족했을 때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기초연금으로 필연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기초연금의 향후 그 재정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정의 한도를 설정을 하고 기초연금의 수급자 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남는 기금은 어차피 국민연금으로 지원하면서 기초연금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향후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토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입자들의 저항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연금기금이 대단히 뭐 1,000조 가까이 형성된 상태에서 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자본시장에 대한 연금기금의 투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시장 운영에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험료의 인상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적립 리스크가 있고 또 연금 기금이 1940년대 이후에 2040년대 이후에 감소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디큐뮬레이션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보험료의 인상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금 수급 연령의 70세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그 연금 수급 연령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금 수급이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진출 연령이 상향 조정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줄어들고 있고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언밸런싱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2026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해서 1년마다 10세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65세, 67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은 연금 지급 대상자를 3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총액을 30%를 줄일 수 있다는 대단히 재정 안정적 효과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혹은 근로자 감소의 관점에서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으로서 정년 폐지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 제도는 실질적으로 노인 노동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60세에 혹시 65세에 퇴직한다고 생각을 하면 60세 이후에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가 되면 자기들이 언제까지든 일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인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마켓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서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건강수명이 2019년 현재 73세입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에 대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의 관점이 아니라 노인 연령차별 금지법으로서 보다 노동시장에 형평성인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연금수급 연령 치수제를 누가 찬성할 것이냐, 모두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을 해서 보험료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연금수급료를 올려서 수급기간을 줄임으로써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국민들에게 하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저는 연금치세 상향주제에 찬성을 할 것이고 고령자들을 당연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점에서 충분히 정치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와 같이 폐쇄적인 연금제도 논의에서 이제는 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적 개혁도, 연금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 자동 안전 장치는 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차 재계산 회의에서 논의해서 저는 자동 안전 장치를 필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급여를 조정한다든지 문제보다 우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자본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력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금법을 제정을 하고 국민연금 기금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해서 경쟁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디큐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연금기금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성이 낮은 기금부터 클로징하는 형태의 시스템, 지배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연금 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대단히 거시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현재 소득 재분배급여와 소득 비례급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소득 재분배급여는 정부가 보장을 하고 소득 비례급여는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 방식을 운영하는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적연금 기금 간의 통합에 있어서는 공적연금 기금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직, 교직원, 소방경찰직의 특성이 완전히 무시된 제도입니다. 보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 분산에 따른 제도 재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인연금에 있어서는 국가 방위와 국민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직역이라고 보고, 또 군인연금에 있어서는 국가 위기 상태에 언제든지 리저브드 아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역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산 책임의 직역 대상이기 때문에 군인연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군인이 가질 수 있는 메디컬 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 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이 항상 병행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민간인 연금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 제도와 비를 달리하는 다른 추액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교직원과 사학연금에 있어서의 교직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제도들을 각각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 가입 대상자를 포함하는 기본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본연금제의 하에 이러한 특성 있는 제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많은 그 가입자들이 DC형, 확정 기여형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최근 자본시장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DC 제도와 DB 제도는 연간 수익률이 매우 다른 것이 DB 제도에 있어서는 확정 구형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적어도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익률만 봤을 때 5년 평균이 4.1%, 10년 평균이 37%로서 어떠한 DC 제도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 적립의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이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사내 적립이 돼서 기업의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 돈이 지금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가 쌓은 퇴직 적립 기금이 오히려 다른 기업들 혹은 대기업 중심의 투자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보다 살릴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 있어서는 기업이 근로자 자금을 대여한다든지 혹은 퇴직금 제도가 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퇴직금 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내 유보도 허용함으로써 사내 유보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미국식의 퇴직금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면 퇴직금 제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근로자들과 또 고용주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연금을 강화시키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개인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교육, 의료, 상속 등의 목적으로 한 개인연금 제도를 허용을 한다든지 미국의 로스 401k 제도는 기여 시에는 보험료 납입 시에는 혜택이 없지만 수급을 받는 단계에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서의 도입이라든지 생명보험금을 모기지화해서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연금제도라든지 주택연금 제도도 긍정적입니다만은 주택연금 제도의 부작용으로서 현재 92,000명의 가입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92,000명에 가입되고 있는 이들의 주택이 사실은 로킹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92,000명이 집을 팔아서 자기의 보다 작은 집이라든지 혹은 노인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에 주저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주택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부모들이 그 집을 다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현재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전부 다 무료한 연금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연금 개혁의 정책 우선순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소급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국민투표를 하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급여 및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민연금 기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는 퇴직연금권 보장으로서 임금 상승에 따른 감액 금지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높은 퇴직연금을 기대하고 있어도 내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반으로 감소하게 되면 내 퇴직연금 수급권도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 불안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연금 및 공적직업연금을 통합하는
공통기본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노후 보장이라든지 연금 제도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바로 이 연금 개혁의 가장 합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